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단 한 번만 들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건강 상식이 단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식사 직후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습관이 실제로는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건강 혁명의 시작입니다. 전문가들도 숨기고 싶어 했던 이 충격적인 비밀, 오늘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몇 분 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 체중, 심지어 수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건강 비결과 사연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직후 30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 의사로서 겪은 가장 안타까운 경험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눈앞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비극적인 현장의 목격담입니다. 응급실. 이곳은 의사인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해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단 30분 동안의 잘못된 행동으로 생명을 잃어갑니다. 제 나이 85세, 5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30분, 단 30분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늘 제자들과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식사 직후 30분은 우리 몸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평소 건강했던 김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드신 후 바로 더운 물에 목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 갑자기 변화하는 혈압과 혈류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손녀가 울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의료진으로서 우리는 치료에만 집중했지 예방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 50년 의사 생활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식사 후 30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행동입니다. 이 4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긴 의료 경력에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 30분은 생명을 가르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목격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겨울 70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기찬 할머니였습니다. 그날도 손자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드셨고 식사 직후 바로 따뜻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변동되면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회복의 희망이 희미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한기 할아버지입니다. 65세,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 바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위산 역류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60세 최준호 씨는 건강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풍성한 회식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식사 후 30분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행동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50년 의료 경력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30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4가지 절대 금지 행동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 의료계의 부끄러운 실수입니다. 치료에만 집중하고 예방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50년간 응급실에서 목격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행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바로 눕기. 식사 직후 바로 누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했던 73세 할머니는 점심을 드신 직후 소파에 바로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위산 역류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결국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식사 직후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소화기관은 아직 소화 중이라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심각한 염증과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찬물 마시기. 이번에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59세 회사원 박 씨는 식사 직후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찬물로 인해 소화 중인 음식의 지방이 응고되기 시작했고 위장의 혈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찬물은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인이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할아버지는 든든한 점심을 드신 직후 바로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격한 운동.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인 과격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박 씨는 식사 직후 바로 헬스장에서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장마비 위험에 처했습니다. 소화 중인 우리 몸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류가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은 산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의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울부짖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양선주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건강했던 74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든든한 점심을 드신 후 할아버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바로 누웠습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양선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또 다른 사례는 김동진 씨 가족입니다. 그의 아내는 식사 직후 찬물을 마시다가 급격한 위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일러주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이런 간단한 건강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의료계의 큰 문제점은 바로 치료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방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에 와서야 조언을 듣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 그 후에 30분이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의 침묵은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제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건강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식후 30분에 꼭 해야 할 4가지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1.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위장 건강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바른 자세로 앉기. 김수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식사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위산 역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으면 소화 기관에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3. 가벼운 대화 나누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벼운 대화는 놀라운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숙 할머니는 식사 후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4. 30분 후 가벼운 산책.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이재호 씨는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고 심혈관 건강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걷기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이 증명한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식사 후 30분,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서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영양 섭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식사법. 여러분, 손바닥 크기만큼만 음식을 섭취하세요. 이는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권장해온 방법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손바닥 크기의 탄수화물, 그리고 2 손바닥 크기의 채소가 이상적인 식사 비율입니다.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과식으로 인해 고생하던 중 손바닥 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많은 음식이 아니라 적절한 양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의 황금 비율,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4가지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세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호 씨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육류 중심의 식단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식후 졸음과 답답함의 의미. 졸음과 답답함은 과식의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식사 후 30분 내에 심한 졸음이 오거나 답답함을 느낀다면 이는 과식의 징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식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건강은 계절과 함께 변화합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얻은 계절별 건강관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은 알레르기와 면역력 저하의 계절입니다. 식사 후 야외 활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봄철 식사 후 야외 활동을 줄이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꽃가루가 많을 때 야외 활동은 호흡기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마스크 착용, 창문 닫기,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철 식사 후에는 특히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철 식사 후에는 에어컨 직풍을 피해야 합니다. 박준재 씨는 식사 후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감기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가을은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이경화 할머니는 가을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으로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식사 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찬 공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대신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추천합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겨울철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의 특성이 다릅니다. 식사 후 30분, 계절의 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이 작은 지혜들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시작됩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건강 관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식 후 건강 관리.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은 활동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정민경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회식 후 바로 소파에 누워 디저트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을 시작한 후 소화 문제와 체중 관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식 후에는 과도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기 주의사항. 약 복용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식전 30분 또는 식후 2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동진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식사 직후 복용하다가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식전 30분의 약을 복용하니 약효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 조언.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제 가장 중요한 조언은 식후 통화와 교류입니다. 이경숙 할머니는 식사 후 매일 자녀나 친구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특히 고독감과 우울감에 취약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대화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 스트레스는 소화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다가 식사 후 명상과 가벼운 대화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50년 의사 생활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 첫째, 바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위산 역류와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위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셋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안 됩니다. 혈압 변화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과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4가지 건강 습관. 첫째,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셋째,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넷째, 분 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계절마다, 상황마다 우리의 건강 관리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봄에는 꽃가루를 조심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직풍을 피하며,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50년 의사 생활 끝에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보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기다림이다. 제가 평생 강조해온 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감사합니다.